네,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이른바 차고 송금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차고 송금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차고 송금이 한 해 얼마나 되나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차고 송금 금액과 건수는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네. 2015년 한 해에 잘못 송금된 금액은 1,829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지난 5년간 주요 은행의 차고 송금액 약 9,600억 원 중 절반 이상인 약 5,400억 원이 본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액수가 엄청난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 하고 그냥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차고 송금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간 행위를 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횡령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을 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네.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대표적으로 유실물처럼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가 가져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횡령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차이는 타인이 소유하는 재물에 대해 피고인과 사이에서 위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아니면 동업관계에 있는 동업자들처럼 계약이나 관습 또는 어떤 사실상의 관계로 인해서 그 소유자의 재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가지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보관 관계나 어떤 위탁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고 송금한 돈은 뭐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네, 송금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설정해서 네.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된 경우 수취인이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어떤 밀린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네. 뭐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 판단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그 돈은 계좌 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우연히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따라서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어떠한 거래 관계가 없어서 수취인이 송금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대법원은 뭐 다르게 본 모양이죠? 네, 대법원은 돈이 이렇게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도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경우 수취인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뭐 잘못 들어온 돈도 보관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네요. 네. 착오로 잘못 들어온 돈 뭐 이거 함부로 잘못 쓰면 횡령죄, 이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뭐 남의 돈 들어왔다고 그냥 좋아하고 함부로 썼다가는 징역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내일 차고 송금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